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 4강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편물 반환 청구 등의 취급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상으로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 표 있죠. 그래서 우리 발송인 같은 경우는 우편물 반환 청구권, 주소 변경 청구권, 성명 변경 청구 셋 다 가능하지만 수취인 같은 경우는요. 주소 변경 청구만 가능합니다. 자, 발송국 발송했을 때 집중국으로 여러분들 발송되기 이전이라면 그때는 자, 우리 무료입니다. 무료지만 집중국으로 발송되고 난 다음에 이제 등기 취급된 것은 등기 취급 수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등기 취급되지 않은 것은 기본 뭐 통상 요금,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 그 수수료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씩 포함해서 필요한 것들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발송인이 우편물 반환 청구했다. 자, 집중국으로 발송되기 이전이라면 그랬어요. 자, 집중국 발송되기 이전이라면 무료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 아니라 무료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등기 우편물은 등기 취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자, 일단 집중국 발송되기 전이라면 일반 우편물이든 등기 우편물이든 다 뭐다? 자, 무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X고요. 2번 수취인이 청구하여 주소 변경할 경우 등기 취급 수수료 지급하는 거 맞죠? 동일 총괄국 내라면 이때는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료. 그다음에 3번 발송일의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 등기 우편물뿐만 아니라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추적을 해서 돌려줄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우편물이라고 전부 반환 청구가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 발송인이 성명 변경을 청구할 경우 따로 취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 발송인이 우리 자꾸 총괄국이래. 집중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라면 무료가 되고요. 발송국으로 이제 집중국으로 발송되고 난 다음이라면 이때는 자, 성명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는 기본 통상 요금을 수수료로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따로 취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집중국으로 발송된 후라면 우리 기본 통상 요금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린 분은 그 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 국내 우편물의 반환 및 변경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발송 준비 완료 전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를 한다면 변경 전의 사항은 삭제하고 재작성해라. 이건 아니죠, 그냥. 그다음에 이렇게 밑줄로 딱 긋고 난 다음에 밑에다 그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항을 삭제하고 재작성할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두 줄 긋고 아래에다가 적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발송 준비 완료 전 우편물 반환 청구하였으나 접수 취소로 처리됐다. 그럼 아직 이거 떠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때 수납 요금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증지와 라벨은 모두 어떻게 해라? 회수한다. 왜? 증지와 라벨 아직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 회수합니다. 반면에 이게 반환 청구에 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때는 증지 라벨 같은 경우는 회수할 수가 없겠죠. 이미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두 개 좀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의 경우 자,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 우편물 중 관련 고시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별 송달, 내용 증명, 계약 등기, 냉장 냉동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의 경우인지를 확인해라 라고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봉투 속에 내용하고 그 봉투에 내용문하고 봉투에 그 주소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자, 우리 주소 변경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송달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 앞에서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특내, 그 다음에 계약 등기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내, 선냉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특별 송달, 내용 증명, 선거 우편, 냉장 냉동이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 일단 우리 주소 변경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계약 등기가 아닙니다. 냉장 냉동 보관이 필요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은 성명 변경 청구만 가능하고 우편물 반환 청구권과 주소 변경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발송인은 셋 다 인정되고 수취인은 주소 변경 청구만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성명 변경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이름이 김순인데 만약에 그 김순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김순자를 김순이로 바꿔주세요. 큰 의미가 없죠.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러나 주소 변경은 꼭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소 변경 청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세요.
자, 보관 우편물. 자, 이게 이제 우리 법이 개정되면서 또 새롭게 내용이 바뀐 게 하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1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관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수취인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교통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 배달하기 어려워서 우체국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우편물이 바로 보관 우편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는 이런 우편물과 수취인의 부재 등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로서 이러면 안 되죠. 수취인 부재 이거는 보관 우편물에 포함되지 않고요. 교통장애 등으로 배달하기 곤란한 지역에 가는 우편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 그때 요거는 다시 이제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수취인이 직접 창고에 와서 직접 내어가는 그런 우편물을 말한다. 이 개념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저는 틀렸습니다. 보관 우체국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A라는 사람의 집은 여기인데 우체국이 여기 있어요. 우체국 여기. 근데 자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는 첩첩산중이라서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도 우체국 요게 우체국 뭐 1, 우체국 2 이렇게 있으면 자 요렇게 가는 게 자기가 더 편하다면 저기 제가 우체국 1보다 2로 가는 게 더 편하니까 우체국 2에서 보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보관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인데요. 이렇게 변경이 되면 요때부터 다시 10일을 기산하고요. 그리고 변경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관 우체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관 기간 다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청구는 1회만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 이때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이나 대리 발급분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우편 4.3 계약 요거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지문으로 나오기도 했던 거니까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이 수시로 찾아갈 수 있고요. 자, 주거지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도 어차피 이용할 수 있는 거겠고요. 우편 4.3 사용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계약 신청서, 다음에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의 서명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과 대리인의 서명표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과. 자, 이게 여러분 2016년도에 기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본인의 서명표 하면 안 돼요. 본인과 대리인의 서명표가 필요하다. 3번 4.3은 2명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수령인 같은 경우는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 그다음에 국지 100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00통 이상, 그 다음에 배달 주소지가 4.3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신청자 순. 그래서 국지 100배 이렇게 하면 돼요. 국지 100배 순으로 간다. 이건 2번이나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2번이 되겠고요. 다음 5번 4.3 사용계약 해지와 관련되는 것. 자, 여러분 4.3 사용계약과 관련해서는 숫자 3이 중요합니다. 다 3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3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 이거 해지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거 30일 이상 여러분 수령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4.3 남아도는 4.3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편 간선은 그런 수수료 요금을 갖다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최근 6개월간 계속하여 4.3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수가 월 30통에 미달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데 여기도 3입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간 월 30통 미달. 그래서 30일 최근 3개월간 30통 미만 미달한 경우 자 해지할 수 있다.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용계약 해지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우편 간사가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고 요거는 4.3 사용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그때는 내일부터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최소한 며칠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자 해지 예정일 해지한 후에 우편물 수령 수치 장소 등을 기록하여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10일 전까지라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6번 보세요. 다음은 우편 4.3 사용 계약 관련되는 거네요. 자, 4.3 열쇠를 망실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쇠를 갖다가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 10일 이내에 알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즉시 알려야 되겠죠. 즉시 알려라. 사용계약 해지하더라도 열쇠를 반납할 필요는 없다. 자, 이거는 새로 또 작성을 하는, 우리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열쇠를 반납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사용계약 중에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혹시 잘못 또 유용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즉시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1, 2번 다 틀렸고요.
3번 4.3 운영하고 있는 관서 우체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상태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 이런 거 아까 우리 해지 대상 그거 봤죠? 3자 그걸 정비해라. 연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다.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국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4.3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 뭐 이런 것들 신청인의 주소, 사무소, 사업소, 소재지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4.3 관리를 위한 거니까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편 물류 파트. 저게 국내 우편에서의 마지막 파트죠. 자, 이 물류 파트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다 물론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출제 비중이 비슷하다 보니까 국내 우편 파트에서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우편물 발송 시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 용기는 운송 배달증을 등록한 뒤. 자, 여러분들 이거 2019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게 나왔는데 발송할 때는 배달증이 아니라 송달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2번 우편물 발송 시 우편물은 그쵸 이건 무게별 아니에요. 형태별로 무게별이 아니고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 상자에 담되 우편 물량이 작을 때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 용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국명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고 2019년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세 번째, 우편물의 우선순위는 운송 우선순위는 특급, 일반 등기, 일반 우편물이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운송이 아니라 뭐예요? 발송입니다. 자, 운송 우선순위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당일 특급하고 EMS, 이게 운송의 1순위고요. 2순위는 등기된 거, 그 다음에 국제항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1년 추가 공고가 나왔을 때 그 준등기도 2순위입니다. 그 준등기, 운송 2순위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세요. 준등기, 이게 이번에 추가 공고가 됐던 거니까 이렇게 준등기는 운송에서의 2순위다. 자, 국제항공도 2순위. 그럼 3순위는요? 일반 우편물 그리고 국제 선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제일 중요하죠. 1순위는 뭐다? 당일 특급과 EMS. 그래서 EMS도 국내로 들어오면 당일 특급에 준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EMS하고 당일 특급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틀렸고요. 다음에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 운송 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묶음건을 사용할 필요시 봉함한 후 발송한다라고 된다. 자, 이건 여러분들 덮개가 있으면 이거 그냥 어설프게 그냥 닫아놓으면 이거 운반하다가 날아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묶음끈을 사용해야 됩니다. 필요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도 우리 2016년도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하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우편물 발송과 운송. 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소포 우편물 적재할 때는 가벼운 소포와 취약한 소포는 위에다 적재하고 무겁고 튼튼한 걸 갖다가 아래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2번 발송 시 부가 취급 우편물을 운송 용기에 담을 때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관하여 우편 물류 시스템으로 부가 취급 우편물 또 배달증 생산하고 배달증과 현품 수령을 대조 확인하고 발송한다. 자, 우리 아까도 했지만 발송할 때는 배달증이 아니라 뭐라고요? 송달증을 생성한다. 송달증 그렇게 가야 돼요. 3번 우편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운송 구간, 수수국, 수수시각 등등등 지정서에 지정하고 정기 운송을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 안정적인 운송 등등등 이런 것들, 운송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요거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하는 겁니다. 관할 지방우정청장. 그래서 이게 배달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한다. 다음에 국제항공 우편물의 운송 우선순위에서 2순위에 해당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1순위는 당일 특급 EMS, 2순위는 나머지 1일 특급, 그다음에 등기, 그리고 새로 들어온 보통 등기하고 준등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2순위, 그리고 국제항공도 2순위. 국제 선편은 3순위다. 그래서 기타 순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에 나왔지만 1순위, 2순위, 기타 순위가 아니라 1, 2, 3순위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까요? 우편물 발송과 운송.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 운송의 경우 우편물 정시 송달이 가능하도록 최선편에 운송하고 운송료는 사후에 정산한다. 예, 맞는 지문. 그래서 우리 특별 운송, 임시 운송 이런 것들 이런 것들 2019년도에 뭐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운송 고점에서 서로 교환하고 중개하는 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교환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이렇게 나왔었고요.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우편 자료, 그죠? 당일 특급, 국내 특급. 자, 우편 자료 별도로 사용하고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다른 우편물과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우편물과 구별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야지 빨리 그날 20시까지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함께 묶으면 안 되고 별도로 묶어서.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운송의 우선순위는 자, 이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있는 거예요. 기타 순위 없습니다, 여러분들. 1, 2, 3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OX에서도 많이 다뤘던 거고 한데 요거 적재 순서 딱 하면 제일 먼저 아래 뭐부터 깔아라? 일반 소포부터 깔고요. 그 다음에 등기 소포.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부터 이렇게 깔고 대신 등기가 더 빨리 여러분들 배달이 돼야 되니까 위에다 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통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 통상이 되겠고 등기 통상 여기가 이제 중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일반 소포, 등기 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중개 우편물이니까 기억, 니은, 띠거리를 미음해서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5번 배달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해설지에도 있고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지역의 일반 배달 우편물이라 요거는 어떻게 한다?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술로 구분하고, 그쵸? 도착한 날 술로 구분하고 다음 날에 배달한다. 오케이, 맞네요. 근데 집배 술로 구분기 설치국 오후 시간대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거는 술로 구분을 다음 날 술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술로 구분한 다음 날에 배달한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 날 술로 구분하고 술로 구분한 다음 날 배달한다. 오케이, 맞고요. 그다음에 시한성이라든지 특급, 등기 소포 이런 거는 바로 그냥 도착하자마자 술로 구분하고 바로 당일에 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착 당일 구분하여 다음 날은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건 당일 바로 배달해야 되고요. 등기 소포 역시 당일 구분해서 당일 배달한다. 오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옳지 않은 것 하면 3번. 이건 한 번에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6번 볼까요? 국내 우편의 배달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군의 수친에게 배달할 우편물에 대해서는 직접 전해줄 필요 없이 그냥 자, 거기 우편함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등기 우편물도 마찬가지예요. 등기 우편물에도 그 사람한테 직접 전해주지 않고요. 여기는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도 배달할 수 있는 게 배달의 일반 원칙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이건 등기도 됩니다. 2번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 배달하고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물건과 우편물과 부가 취급 우편물,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다. 그렇죠? 여기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사산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된. 자, 이게 우리 진짜 어렵게 2019년도에 들어왔죠. 사산번호 주소가 함께 기록됐다면 이 사람의 의사는요. 굳이 주소에다가 사산번호까지 적었다는 것은 사삼으로 우선적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삼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국내 특급에서 이길 특급은 제외된다는 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특급, 그 다음에 특별 송달, 그 다음에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좀 암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 당일 특급이겠죠. 당일 특급. 자, 이거는 예년 그 지문으로 나온 것 같은데 당일 특급, 다음에 특별 송달.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직접 보내주는 거예요. 당일 특급. 그 다음에 특별 송달. 이거는 여러분 법원 소송 서류와 관련되는 거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대표적인 특별 송달의 내용이니까요. 특별 송달 직접 전해주고요. 보험, 그렇죠. 보험 취급했던 거니까 당연히 그렇고 맞춤형 계약 등기까지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해라? 아무리 사삼 번호와 주소지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주소지요. 사삼 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주소지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주소지. 그러나 등기 소포 우편물은 아니에요. 자, 요게 시험에 나왔죠. 등기 소포 우편물은 여러분들 함께 기록된 게 아니라 사삼 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라? 주소지로 배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 소포 우편물 때문에 틀린 거다. 그래서 요 2019년도 그 기출이 생각나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4번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 즉 등기 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으로부터 수령 사실 확인 또는 날인을 받고 배달한다. 당연하죠. 우리 그 등기 취급된 거는 이렇게 서명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7번. 국내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관 우편물의 경우 보관 기간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로 하지만 교통 불편, 그 밖의 사유로 10일 이내 교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자, 30일,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우리 2020년 공고부터는 20일 이내로 교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보관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자, 우리 선박이나 등대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창고에서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고에서 교부한다. 오케이. 수취인 신고에 의해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을 지정한 경우 일반 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은 1차 배달이 안 됐을 때는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한다. 그럼 일반 우편물은 대리수령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면 돼요? 주소지에 배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소지에 그냥 배달하면 되고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 자 동일 집배구 내에 대리수령인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대리인을 갖다가 부산에 있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사람의 대리인을 동일 집배구 안에 그렇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렇더라도 대리인이 대리 수령인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1차 배달은 원래 수취인에게 하고요. 안 되었을 때, 1차 수령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라?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일반 우편물 때문에 틀린 거고요. 4번, 수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는 동거인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거인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된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다만 본인, 자기가 수령한 그 사람의 서명을 적고 그 관계만 적으면 되는 거지 당연히 이때 그 동거인이 배달할 수 있다. 좀 가족이잖아요, 일종의. 주로 이제 동거인 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8번 볼까요? 등기 취급 배달 우편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 취급 배달 우편물의 경우 자 같은 집배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의 배달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꼭 기억을 할 게 무인 우편물 보관함이라고 할 때 일반 우편물뿐만 아니라 등기 우편물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만 그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그 동의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같은 집배구에 있어야지 무인 우편물 보관함이 딴 동네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말한 딴 동네는 먼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등기 취급한 것도 무인 우편 보관함에 가능하다. 그러나 등기 취급되는 것 중에 반드시 그 사람이 수령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인 게 특별송달하고 보험등기입니다. 특별송달 보험등기는 자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요. 여기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반드시 기출도 나왔던 거지만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는 자 수취인이 동의하고 동일 그 집배구를 내라면 가능하다. 집배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구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우리 2, 3, 2에서 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 번호 고기가 일치하는 곳이면 무인 우편물 보관함 거기 넣을 수가 있다. 그러나 특별 송달이라든지 보험 취급된 것은 이것은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요 무인 우편 보관함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둘 다 틀렸고요. 3번 보시면 같은 건축물 및 같은 군의 관리사무소 접속 관리인도 등기 우편물 그렇죠 정당한 수령인 된다라고 있습니다. 4번 한글 해독 불가능자 기타 사유로 서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인장을 날인하거나 수령인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록. 자, 이거 보세요. 서명이 안 되고 한글 해독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글자 쓰라면 안 되겠죠. 그때는 뭐 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인장이나 지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PDA 요거 촬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필로 기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자, 등기 취급 우편물 종류별 배달 방법과 관련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착착 달라붙습니다. 당, 특, 삼령, 맛, 삼이, 기타, 둘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일 특급 특별 송달은 3번 배달해 안 되면 그냥 보관 안 하고요. 그냥 바로 반송해버리고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자 3번 배달하고요. 그래도 또 같이 수령하지 못하면 이틀 보관하고 후에 반송한다. 그다음 기타 등기나 기타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이틀 보관, 2번 배달하고 없으면 2일 보관한 후 반송한다. 그래서 특별 송달, 자, 이거는 3령 돼야 되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계약 등기. 계약 등기는 맞삼이 틀렸고요. 당일 특급, 당특 3령이니까 3령 역시 틀렸고요. 기타 둘둘, 오케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다음 10번. 다음은 보험 취급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 취급이니까 우리 보험 취급하는 거 통상 4개, 그다음에 소포 1개에서 총 5개죠. 첫 번째, 통화 등기, 송금 통지서와 현금 교환 업무 취급 시. 자,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송금 통지서하고 현금을 갖다가 만약 교환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참관자를 선정해서 서로 확인하고 봉투 표면에 처리자하고 참관자가 각각 확인 날인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돈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관자, 처리자뿐만 아니라 참관자까지 있어야 되고 처리자와 참관자가 각각 이렇게 날인을 해준다는 거. 두 번째, 물품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수취인에게 반드시 우편물과 봉투, 포장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자, 이건 여러분 조심할 게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봉투나 포장 상태를 갖다가 수치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우편물은 아닙니다. 우편물은 확인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X. 그래서 봉투하고 포장 상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시키는 거지 우편물은 확인시키지 않는다. 3번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수취인에게 겉봉을 열어 확인하게 한 후 표기된 요거 금액을 서로 확인한다. 이것도 유가증권이니까 돈과 관련되니까 이렇게 신중해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화 요것도 역시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도 확인한다. 유가증권 등기도. 그러나 물품 등기는 내용물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근데 대신 이제 포장 상태 이상 유무, 그러니까 이게 포장 상태가 이상이냐 없냐 이걸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4번 통화 등기 우편물을 배달할 때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우편물을 확인하게 하여 내용 금액을 표기 금액과 서로 비교하게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통화 등기 요거는 비교 확인한다. 자, 그래서 이게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표기된 금액하고 실제 안에 돈이 다른지 아닌지 이렇게. 유가증권이든 얘든 여러분들 어쨌든 표기 금액하고 내용물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1번. 다음은 특급 취급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내용. 다음 중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EMS 우편물과 축하카드는 이길 특급에 준하여 배달 처리한다. 자, 누구랑 친구다? EMS와 당일 특급이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얘는 뭐에 준해서 처리해라? 당일 특급에 준해서 처리하고 뭐 온라인 환인이라든지 축하카드 같은 경우는 이길 특급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당일 특급, 이길 특급에서 재배달할 우편물은 자 2회째는 가장 빠른 방법, 3회째는 통상적인 배달에 의한다라고 되는데 이게 조심하실게요, 여러분들. 이런 단서가 붙는 거 있죠. 2회째 가장 빠르고 3회째는 통상적인 내야 할 때는 일단은 뭐만 해당한다? 이것만 해당하고 당일 특급인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3번 특급 우편물 전송, 반송하는 경우 전송 또는 반송하는 날에 다음 근무일까지 송달하며 이 경우 이길 특급도 포함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십시오. 자, 2회째는 가장 빠른 방법, 3회째는 통상적인 방법일 때는 당일 특급만 그렇고요. 전송, 반송할 때는 자, 우리 다음 날까지, 다음 근무일까지 한다라는 거. 요거는 당일이든 이길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당일 특급은 어쨌든 금일 20시까지, 당일 20시까지지만 전송이나 반송을 하는 경우 벌써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그 20시까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업일 다음 날까지만 그렇게 배달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길 특급도 원래 다음 날까지, 그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 전송, 반송, 요 경우는 이때 이길 특급, 당일 특급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당일 특급만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4번 당일 특급의 경우 오후 특급변에 도착했다. 그러면 여러분 당일 특급 20시까지 보내려면요. 기다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 전량 배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일 전량 배달한다. 왜? 당일 20시까지 보내야 되니까 오후에 도착했더라도 빨리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답은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자, 우리 국내 우편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맞죠? 네. 그래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우편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우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꼼꼼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다들 분량은 적은데 출제 그 문제 수는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국내우편 관련되는 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